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승입니다. 히트 정윤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네, 코나. 페이스리프트된 네. 코나인데요.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네. 모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코나 모델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이번에 그런 이유가 코나가 신차를 나오면서 일반 모델하고 N라인,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동시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코나지만 분명 다른 그 파워트레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나 하이브리드 소개해드릴게요. 코나가 출시된 지 3년 정도 네. 지나서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데 일반 모델 네. 출시를 하고 그리고 N9이라든지 하이브리드를 추가로 출시하는 게 관례 네. 어느 정도의 순차적인 그렇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저는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초기에 이제 출시했을 때는 거의 일반 모델하고 라인업이 적다 보니까 초반에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았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동시에 나오면 기호에 따라서 내가 일반 모델을 살지 N9을 할지 하이브리드를 할지를 동일 순간에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고를 수가 있으니까 선택의 기회를 뺏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서는 소형 SUV 국내에 판매되는 세그먼트에서는 코나만큼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모델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어필하고자 이런 출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결합된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6L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이 한 105마력 정도, 그리고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은 140마력, 141마력. 요만한 등급에 딱 나갈 정도의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코나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우리 얼마 전에 탔던 아반떼 네.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공유를 하고 있어서 동일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를 둔 부분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이 출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주행도 가능했고 연비적으로도 이점이 있었다고 하면, 코나에서는 일반 모델 자체가 약간 오버스펙, 요번에 또 페이스리프트 통해서 출력도 상향시켜준 그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을 봐도 한 140마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력적으로 보강을 해준다기보다는 연비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용성 네.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신연비 20km가 넘어가질 않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주행할 때는 20km도 상회하는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연비 쪽에서는 확실히 일반 모델과는 차별화된 꽤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언급드린 내용이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만 좋아서 타는 아니라는 게, 이게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가속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EV 모드 엔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전기 모터만 이용해서 주행을 할 때는 또 조용하게 정숙하게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모델과는 조금 더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도 될 수가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굳이 연비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지금도 주행 중에 이제 엑셀을 살짝 떼면은 그 바퀴 회전에 맞춰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충전이 되고, 또 지금도 살짝 이제 가속 구간을 밟을 때는 배터리의 힘으로 가속이 되면서 평균 연비가 현재까지 지금 22.8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저희가 가속 조금 테스트 전까지는 23에서 4까지도 확인이 됐었죠. 지금도 23.8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연비 쪽,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생각을 네, 했을 때도 네. 훨씬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는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반떼랑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긴 한데, 아반떼를 탔을 때는 엔진이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개입 안 하고 엔진만 사용할 때 그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소음이 좀 유입이 되는 편이었는데, 이 모델은 별로 그런 느낌은 없어요. 꽤 정숙하게 네.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그때 이게 저희가 받은 시승차의 특징인 건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공통적인 특징인 건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엔진만 작동했을 때 어떤 그 엔진 질감에 대한 이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느껴진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갖는 장점, 정숙한 주행에 더 네. 적합한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괜찮고요. 코나는 일반 모델은 토션빔, 사륜구동을 선택해야만 멀티링크가 적용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멀티링크 장착. 쿠션빔들이 좀 더 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멀티링크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덜 튄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 추종성이나 네. 접지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멀티링크가 적용된 부분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는 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만 사용할 때, 전기 모터만 사용할 때, 그리고 그게 같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이 주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차량이 지금 완전히 새 차, 100km 정도 주행한 차라, 저희가 오늘 바로 그냥 첫 운행을 시작한 차량이죠. 그래서 주행을 더 하게 되면 어떨지 몰라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도 만족스럽게 느껴지고요. 예전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이게 주행을 할 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정체 구간에서 EV 모드가 좀 적극 개입돼서 연비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 요즘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도 연비를 챙기지만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정속 주행을 할 때 EV 모드가 적극 개입을 하면서 조금 더 연비적으로도 그렇고 주행할 때도 편하게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요즘 하이브리드를 갖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먼저 탔던 N9하고 차이가 느껴지는 게 스티어링 휠. 이게 어떻게 더 좀 무게감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리고 조향할 때의 느낌도 조금 더 괜찮고, 그래서 요거는 N9의 세팅이 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꽤 괜찮습니다. 조향감도 괜찮고 무게감도 적당하고, 여성분들이 좀 운전할 때는 약간 무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무게감이 조금 돼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예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던 차량들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나를 비롯해서 요즘 현대자동차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는 별다른 이질감 없이 그 이질감을 최소화시켜준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밟을 때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되는 그 고주파음 같은 건 좀 들리는 편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꽤 자연스럽게 페달링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EV 모드하고 일반 모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변했다라는 걸 계기판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에서 그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 운전자한테 체감되는 부분은 거의 네. 없다. 일반 맞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맞습니다.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일반 그 모델 탈 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네. 소형 SUV지만 승차감에 있어서도 이 무게를 아무래도 조금 더 눌러줘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소형 SUV는 아무래도 쫙 깔리는 느낌보다는 통통통 튀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또 잘못 잡아버리면 출렁일 수가 있으니까, SUV라서. 근데 얘는 굉장히 낮게 깔리는 느낌으로 차가 지금 현재.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하이브리드 모델들에 대한 어떤 저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이 차가 원래 변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죽어도 가솔린. 네, 이게 이제 마인드가 점점 전통파. 네, 진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확실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2열 시트 밑으로 자리하면서 무게중심 좀 내려간 네.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뒤쪽은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승차감에 이점을 도움을 주는 네.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승차감도 체급에 비해서는 좋아요. 좀 차분한, 네, 좀 더 네, 정돈된 느낌을 연출해주고 승차감적으로 좀 더 편한 걸 원하시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도 일반 모델하고 구분짓지 않는, 네. 그래서 뭐 즐겨 사용하는 블루 드라이브 배지라든지 하이브리드 배지조차 없는, 네. 레터링조차 없는 동일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에 변화를 줬는데 전면에서는 확실히 좀 변화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N9을 보고 봐서 그런지 좀 심심한 심심하죠 많이. 좀 그런 느낌이 네. 들긴 하고, 하이브리드는 또 N9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N9에 비하면 확실히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랄까요? 네. 약간 좀 순딩순딩한, 네네. 그러니까 N9은 좀 날을 세운 네. 그런 범퍼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공격적인 네.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나 일반 모델은 그냥 좀 무난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화된 부분은 그릴이 하나였는데 두 개로, 네, 상하로 2단으로 분리가 돼서 디자인이 됐습니다. 먼저 출시된 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네. 모델하고 좀 유사한 형태로 변화를 줬고요. 그리고 상하로 나눈 DRL 램프하고 헤드램프, 네. 이거는 코나부터 네. 시작이 된 그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에 즐겨 사용하는 네. 패밀리룩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 또 이어줬다. 처음에는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다 많이 익숙해졌죠. 예, 왜냐면은 SUV 라인들도 그렇고 승용 라인들도 이런 디자인 패턴으로 이제 다 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걸 따라했다, 어느 거 유사하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네. 요즘 이 컴포지트 램프 현대자동차가 그리는 건 현대자동차 같은 네, 디자인을 또 뺏어왔어요.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브랜드 정체성도 보여주고 차별로 또 존재감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이에 헤드램프 쪽 디테일 좀 변화를 줬고 DRL 램프 그래픽 좀 변화한 그 정도,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인상적인 건 이 엠블럼. 네. 엠블럼 상당히 큽니다. 아우, 뭐 거의 손바닥만 해요. 아우, 진짜 손바닥만 하네. 아반떼도 그렇고 네. 요즘 이렇게 엠블럼을 확장을 시켜서 달아주는데 자랑스러운 거죠. 이 부분은 이제는 뭐, 자부심이 생겼다는 뜻인 거예요. 이 부분은 따로 평가하지 않는 걸로. 네. 자, 사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9하고의 차이점은 N9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이 범퍼부터 이 가니쉬 라인, 사이드 스태프, 리어 휀다 가니쉬, 리어 범퍼 라인까지 다 과거 산타페 인스퍼레이션처럼 차체색으로 이제 도색을 동일한 색깔로 컬러 매칭을 했던 게 이제 N9의 특징이라면, 일반 모델이랑 하이브리드 모델은 우리가 SUV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가니쉬 타입은 차체 색깔하고 다르게 블랙 계열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건 완전 블랙은 아니에요. 약간 진회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약간 무광 네, 재질이라. 그 재질로 해서 일단 포인트는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형적인 SUV들은 대부분 다 이런 타입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디감이 조금 더 볼륨감이 연출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N9에 했던 일체감, 네, 그리고 좀 SUV인데도 좀 세단 같은 세단 같고 좀 그런- 강인하면서 이런 느낌은 조금 덜하다. 덜하다. 확실히. 네. 대신 SUV에서 봤던 익숙한 방식을 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뭐 그냥 이게 특별히 이렇게 적용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원래 방식인데 N9이 이제 이거랑 다른 패턴을 갖다,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아래 엠블럼이나 그렇죠. 휀더 앞쪽이라든지 이런데 하이브리드 엠블럼을 붙였었는데, N9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휀더 쪽에다가 N9 그 배지. 엠블럼을 배지를 달았었는데, 얘는 하이브리드는 뭐 특별히 장착한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만 보면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인지 일반 모델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일반 모델과 다름없는 동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도 네. N9에 비해서는 진짜 순수한 그렇죠. 범퍼 디자인은 새롭게 그려줬는데 네.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주는. 네, 근데 단단한데도 이렇게 라운드 각도로 줬는데도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인데도 뭔가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범퍼 디자인 바뀐 거는 네. 호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전면과 동일하게 램프는 나눠진 네. 형태가 되어 있고, 위쪽 그래픽 그리고 아래쪽 그래픽도 좀 더 수정해준,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외관과 동일하게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몇 가지 편의사양 수정을 통해서 변화를 줬는데요. 가장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 기존의 8인치에서 10.25인치로 크기를 확장시켜준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관련 주행 정보를 볼 수 있는 연비하고 에너지 흐름도, 네. 하여튼 정보창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계기판도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차를 좀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일반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RPM 게이지를 대신해서 하이브리드, 네. 뭐 배터리 충전량이나 주행 정보 볼 수 있는 그 그래픽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요. 이외에는 뭐 기존과 거의 동일한. 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제 코나의 모습 그대로고요. N9하고 차이라면 N9은 이제 레드 포인트라든지 기어 노브에 대한 전용 휠 이런 것들, 뭐 이런 레드 스티치 이런 차이인데 뭐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전체 디자인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이쪽에 뭐 하얀색 띠를 둘러주든가 푸른색 빛 나는 그런 디테일을 좀 추가해 줬는데 요즘 하이브리드는 그런 거 없이 일반 모델하고 똑같이 실내도 동일하게 일반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하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반 모델은 여기 드라이브 모드. 그렇죠. 얘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따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그 다이얼이 사라졌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또 사륜구동은 미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버튼들이 사라진 구성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일반일 때는 그냥 에코, 그냥 가솔린 모델로 보면 이게 그냥 컴포트, 그렇죠.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모드는 기어 레버를 뒤로 한 다음에 운전자 쪽으로 그렇죠. 수동 기어로 변속 하게 되면 바로 스포츠 모드로. 이게 주행할 때 상당히 편한. 따로 이렇게 버튼 조작 안 하고 가장 손 잘 주갈 수 있는 기어 레버 올려놓은 상태에서 바로 운전자 쪽으로 당겨주면 스포츠 모드가 적용되는 이 부분은 아이오닉 때도 그랬고 상당히 편한 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어진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외에는 뭐 1열 시트, 열선하고 통풍,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러니까 뭐 차급을 고려한다고 하면 편의 사용에 있어서도 딱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또 코나 하면 이렇게 원형, 송풍구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약간 고무 재질 봤을 때도 괜찮고 만졌을 때도 느낌 괜찮은 이런 소재들 적용시켜준 부분도 괜찮고요. 좀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에도 조금 더 수월하고 다 터치로 또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전자식 계기판도 그렇지만 적용된 그래픽도 요즘 UI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보기 좋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뭐 공조기 조작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따로 설명서 없이도 바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편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전반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뭐 차급 고려했을 때는 뭐 딱히 불만 생기지 않는 1열에서는 공간과 편의사양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열은 코나가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취약점? 동급 모델들이 요즘에 좀 휠베이스가 좀 더 늘어나면서 2열 공간에 대해서도 할애를 좀 해주는 반면 코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2열 밑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공간적으로는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그렇죠. 코나가 뭐 2열을 완벽하게 확보해서 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냥 무조건 치명적인 단점이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타 모델들과 비교해서 소형 SUV 자체는 2열은 좁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감안하고 실용성을 따져보시고서는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코나 애들이 워크인 네, 워크인 있는 거는 뭐 아주 편하네요. 기능이 돼 있어서 보조 시트를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열선은 2단 조절로 되고요. USB 충전 포트 여기도 있고 뭐 심플합니다. 실내 등도 요즘은 이거 웬만하면 다 흰색 계열 LED로 해주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그먼트가 있으니까. 자, 코나도 엄연한 SUV니까 트렁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동입니다. 네, 수동개폐 방식. 요즘 이거 습관되다 보니까 수동개폐 불편해요. 그러니까 전동에 너무 저희가 길들여져 있어서 사람이 간사하다고 길들여지니까 적응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뭐 수동개폐 방식이고 뭐 세그먼트 고려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인 트렁크 공간은 네, 뭐 적당합니다. 제가 항상 비교는 캐디백 안 들어가고요. 대각선으로도 안 됩니다. 무조건 앞좌석 폴딩 하셔야 되고, 뭐 밑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별도의 수납 공간에다가 리페어 킷 들어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자체가 2열 시트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트렁크 밑에 공간은 그대로 그냥 일반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코나가 이 세그먼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네. 갖춘 차량이기도 하고 또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도 일반 모델과 큰 차이 없는 네. 동일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닫아 주십시오. 디리리리리리. 자, 그리고 코나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갖춘 부분도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가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가 탑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핸들 아이콘 이 버튼을 눌러주면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코나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이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나 크루즈, 연동과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일상 도심 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코나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27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22.4 정도 표시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83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60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분변경통의 변화를 준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 하이브리드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겉모습은 N9, 맞아.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요렇게 두 개 조합하면 야, 요건 대박칩니다. 그러니까 굳이 1.6에다 N9만 한정 짓지 말고 차라리, 하이브리드도 바디키처럼.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외장 차이거든요. 안에를 바꿀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붙일 때 네, N9 껍데기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제가 실은 기대가 없었어요, 오늘. 왜냐, 어차피 코나다. 그리고 N9을 탔을 때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N9보다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 이런 거 있었을 때 저를 만족시킬 리가 없다라고 저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나 하이브리드 모델이야, 친환경 모델이야 라고 구분해서 나오는 게 외려 더 촌스럽습니다. 외려 더 강인한 인상, 그 다음에 굉장히 스포티한 성향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은 친환경 차다. 연비도 20이 넘어가고. 지금 저희가 물론 이 촬영 때문에 좀 정속 운전을 하지만 아까 우리가 촬영 전에는 이제 가속도 밟아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평균 연비가 지금 26.3을 기록하고 있어. 야, 이제 디젤을 탈 필요가 아예 없구나. 그리고 요즘 이 차 출시되는 차들을 타보면 라인업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만족스러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코나 하이브리드도 그에 상응하는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코나 하이브리드 만나봤습니다. 자, 이상 저는 레드 RPM이었고요. 네,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